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1년 누적으로 보면 10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부로 9조를 돌파했던데 한 10조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과 지수가 2,340, 2,380 사이까지 내려오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숨고르기 한 이후에 이탈자들 나온다. 네, 이탈자 나오고 반등 그리고 최근에 또 신용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정리가 되면 2,340, 2,380짜리에서는 또 순환매 종목 장세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또 많은 또 이 투자 전문가님들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은 지수에 조금 집중하시고 2,380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종목에 집중하는 네. 그러면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짜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네, 거시경제 전망을 들어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의 중장기, 단기 기술적 전망, 기술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잇 강은보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KY님 대표님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모시고 있고요. 우리 WYJ님, 강은보 대표님 오랜만에 목돈연구소 출연이네요. 정 소장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계속 나오고 네, 계십니다. 네. 네, 강은보 대표께서 네. 1월 25일에 오셨었고요. 그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이라는 표현보다 눌림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써주셨습니다. 네, 네. 순환매 종목 장세는 있지만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고 2,300자를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네. 이제 여름에는 2,700을 향하는 한다. 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볼까요? 일단 코스피는 두고 네. 우리 원래대로 다우부터. 네, 미증 시부터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한 달 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연말 2022년 12월이나 뭐 그때는 미증시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2월 달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아예 그 제가 이 그 작가님과 공유했었던 파일 보니까 거기에 질문을 그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예. 2월 달은 미증시 조심하자. 근데 오늘 2월 22일인데 2월 한 달 동안 거의 옆으로 행보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박스를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그전 저점 자리가 1월 20일 날 3만 2,948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가 이번 주에 이탈을 한다면 네. 일봉상 122평짜리인 32,300포인트 이 122평을 또 보면은 12월 19일 날 저점 자리가 32,5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지지선을 구축했었던 구간을 이탈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기술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작년 10월 달 저점 자리 그때 제가 빨간 옷도 입고 이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구간에서는 그 구간과 최근 고점 34,500선 중심값이 또 이제 31,700이 됩니다. 네. 그럼 저 자리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32,122평짜리 32,3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일단 2022년 11월 달에 매물대와 2022년 9월 달 매물대 또 매물대가 거기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간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일단 하방으로 122평짜리를 일단 녹화하는지 체크해보자. 네. 그리고 제 시황관이 좀 약간 엇박자가 나서 여기서 갑자기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래도 쫓아가기는 어렵다. 네. 올라가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요.
다우 지수입니다. 일단 32,300에서 32,500 라인. 네. 예, 요 라인을 일단은 하락으로 가고 네. 여기에서 더 미끄러져도 네. 31,700. 네. 그렇죠. 이제 중간값입니다. 직전 저점과 맞습니다. 최근 고점에 네네. 31,700. 근데 메인 아이드는 32,300, 32,500에서 네. 이제 여기에서 좀 놀다가 네. 새로운 출발. 네, 맞습니다. 예. 네. 세컨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냥 다시 상승이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라. 네,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환매 종목 장세를 열심히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잘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러시면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물리기보다는 중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 물리는 게 좀 단기간에 아픔이 짧다. 네. 미국 증시는 너무 지루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술적 분석 이제 오래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만 늘 궁금한 그 네. 이제 질문들이 왜 그냥 가지 못하고 네네. 항상 떨어져야만 가느냐 이제 이런 좀 네. 정성적인 질문들을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하고 그냥 떨어질 때보다 네. 오히려 더 예상치보다 위로 갈 때 오버슈팅할 더 때. 크게 떨어지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언더슈팅을 또 해야 또 더 올라가고. 네. 그게 이제 미스터 마켓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네. 뭐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손잡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랑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랑. 네네. 그게 뭐 제도권의 뭐 세력일 수도 있고 외국인 세력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많은 뭐 강의를 자주 하면서 늘 가장 공평한 이 세계가 이 투자 시장이다. 그래요? 네, 가장 공평하다. 왜냐하면 억울하다고들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말 주식 투자에 내가 3%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3%는 좀 무리다 하면은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항상 이제 주식 관련 책들 보면 베스트셀러 책들 보면 항상 5만 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1%인 5만 명만 공부한다는 데이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또 그리고 가장 핫한 유튜브 아침 거기 보면은 동접이 딱 5만 명에서 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아무튼 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국인과 미스터 마켓에 어깨 위에 올라타라는 얘기 있는데 세력들의 미스터 마켓에 머리끄댕이 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갑자기.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자 네. 이제 다우 받고 나스닥으로 가야 됩니다. 네. 나스닥에서 우리 지난 1월 25일에 중요한 라인은 11,500이었는데요. 네. 오늘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11,500. 네. 일단 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11,500을 넘어가도 기술적으로 12,000이 열리지만 12,000을 막 치고 올라가기는 안 보인다. 네, 그래서 또 온다. 11,500 다시 내려온다 했는데 어저께 오늘 새벽 마감한 네. 나스닥은 11,500을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걸 네. 맞히실 때 기분은 어때요? 너무 좋죠. 네, 너무 기분이 좋기보다는 본인이 했지만 네, 상승을 마칠 때는 그 기분이 배가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비율과 맞아 떨어졌을 때는 네. 또 이 반대극부의 분들을 생각하면 네. 너무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같은 이런 시황 최근에 한 달간 시황 보면 우리 강원보 센터장이 정말로 왜 이렇게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가. 네네. 기가 막히게 12,000에서 또 이제 11,500을 깼습니다. 네네. 자 이러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네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술적 차트 여러분들도 뭐 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목돈연구소를 듣고 보시면서 블로그 포스팅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네네. 일단은 2022년 10월 13일 저점 자리에서부터 네. 바로 2022년 11월 3일 그쪽으로 이제 추세 라인을 연결해 보면 2022년 12월 20과 2023년 1월 10일 날 언더슈팅 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2,000까지의 랠리가 있었거든요. 네, 쭉 갔네요. 네네, 쭉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00포인트를 오늘 테스트 했는데 네. 일단은 11,500을 놓고 했다는 것은 뭐 시간에 뭐 원투데이의 문제지 11,200포인트 테스트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3%는 더 내려온다는 거죠. 네. 나스닥. 그럼 2, 3% 정도 내려오면 국내 증시도 2,400 이탈은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리고 코스닥은 이따가 뭐 잠깐 나스닥 말씀드려서 코스닥 살짝 말씀드리면 예. 나스닥과 코스닥과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코스닥이 더 강해요. 근데 코스닥은 큰 눌림보다는 큰 나스닥 11,200포인트 240. 테스트할 때 네. 코스닥은 그때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보시면 기록적으로. 그래서 11,200을 근데 한 방에 깨지는 못할 것 같고 예. 11,200에서 다시 11,500 사이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 그다음에 좀 안 좋은 재료가 나오고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해봐야겠지만 11,200포인트를 먼저 일단 짚어보자. 그럼 여기서 빠져봤자 2, 3%고 또 반등했다가 깨지는 게 그때가 진짜 아플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10,000포인트를 깰 것이다라는 또 제가 리스펙하는 전문가님들도 그런 의견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나 네, 저는 11,000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정도 수준에서 나스닥 하락 조정 장세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11,200에 너무 배팅을 크게 하시면 11,000을 깨는 모습도 수일 내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11,000 좌절하게 되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마음이 드는데 내가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11,200부터 나스닥 관련 종목들 사고 싶은 종목들을 일단 천천히 이제 지켜보면서 11,000 이탈하는 흐름에서 반등하는 걸 보고 좀 비중을 실으면 또 나스닥도 단기적으로 또 뭐 종목마다 뭐 다르겠죠. 그런데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12,000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없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 당장 내일 말아 올렸다. 네. 또 다우와 마찬가지로 세컨 아이디어로 그럼 여기서도 또 다시 따라가기에는 안 된다. 보통 이런 패턴에서 말아 올리면 네. 11,000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11,000을 아까 우리 처음 했던 논리.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켜야 할 자리 지켜고 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 받아주면서 FM으로 가는 게 또 미스터 마켓도 이게 컨트롤하기가 좋거든요. 또 네.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AI가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금융가에는 매니저들이 이제 매니저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다 네. 슈퍼컴퓨터 AI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AI들이 빅데이터가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스마트했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좀 그 AI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11,000포인트 이게 다 소장님이나 예. SNS 방송 예. 역할이 그래서 11,0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말아 올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너무 많이 상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좀 지루한 흐름을 좀 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재미없게 되고 예. 그 타이밍에 이제 중국 증시나 국내 증시의 순환 매장세는 또 오히려. 폭발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나스닥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하락 쪽 한 번 더 빠진다. 네. 11,200, 11,240. 네. 여기가 또 공교롭게 61선, 그렇습니다. 예, 61선이고요. 네. 기본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좀 올라갔으면 하지만 네, 여기 그렇죠. 이탈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이탈할 수도 있고 네. 그때 이제 종목을 좀 담아서 네. 다우와 같이 끌고 올라가듯 이게 이제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 이 11,000이 됐을 때 너무 많은 또 사람들이 들어가면 네. 얘를 계속 옆으로 뭉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 컴퓨터가. 예. 일단 저는 사실 위 방향 얘기하고 아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 아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다. 그러나 틀렸을 때는 이렇게 AS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 뜻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아직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양방향을 다 얘기해 놓고서 그걸 맞았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런 의견을 가끔 할 때는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속상하지 네, 마시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여러분 네. 메인이 있고요. 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네.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 네. 세컨은 이제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틀렸을 그래도 때. 시황 네. 적중률의 확률이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전문가의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4660번님 네. 최근에 많은 서학개미들이 드디어 테슬라를 팔고 네. 구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잘 대응하는 건지요. 네. 특히 이달 벌써 구글을 많이 사고 있네요. 1억 네. 달러 이상. 반면에 테슬라는 그렇죠. 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네. 2억
2억 달러 이상의 순매도. 네. 잘 대응하는 건가요? 일단 테슬라 그때 100달러 뭐 전후 움직일 때 뭐 소장님 기억이 되게 많은 우리 네. 개인 투자들 위해서 근데 제가 또 긍정적으로 또 네.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저도 이렇게 빠르게 멋지게 저점대에서 100% 올라갈 줄은 몰랐죠. 근데 이 테슬라를 정리하고 이제 구글로 갈아탄다는 뉴스도 저도 접해봤는데 일단은 뭐 테슬라는 여기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뭐 150달러, 170달러 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네. 다시 반등세. 그다음에 쌍봉의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체크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네, 220에서. 네네. 구글로 갈아타는 것은 천천히 갈아타시는 거는 오케이인데 너무 예. 급하게 갈아타시면은 또 좀 너무 지루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네. 우리 이제 코스피로 네. 가보죠.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코스피. 제가 이미지 파일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번 방송일 때가 2,427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플랜에서는 이제 리스크 구간으로 들어선다. 네. 2,400을 훌쩍 넘어간다 하더라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네. 좀 지켜보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제가 이 A 채널이라는 게 1번부터 옆에서 숫자가 1번부터 8번 있는데 1번부터 4번이 A 채널이고 5번부터 8번이 B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과 8번 사이 B 채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현재 다음 달에는 제가 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 현재 분석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러면 A 채널은 지수 라인이 어디냐? 그러니까 2,500포인트 저도 화면을 같이 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2,501포인트 그전 고점 자리죠. 작년 고점 자리 2,501포인트에서 중심값이 2,316포인트인데 그러니까 2,300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우하향하는 눌림 자리는 네. 형성될 것이고 또 제가 2,340, 2,380이라고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게 3번과 4번 레인 정도거든요. 3번 구간. 네. 그래서 저 구간은 또 매물대도 좀 지지선도 많이 구축돼 있고 네. 그때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글로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맞물리는 구간이 이제 3월 이제 둘째 주 네, 전후죠. 물가 상승률 나오고, 경제 또 지표 뭐 나오고 나오고, 또 예. FOMC도 뭐 고용 나오고, 고용 나오고 예. 뭐 멘트들 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좀 세게 부러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1년 누적으로 보면 10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부로 9조를 돌파했던데 한 10조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과 지수가 2,340, 2,380 사이까지 내려오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숨고르기 한 이후에 이탈자들 나온다. 네, 이탈자 나오고 반등 그리고 최근에 또 신용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정리가 되면 2,340, 2,380짜리에서는 또 순환매 종목 장세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또 많은 또 이 투자 전문가님들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은 지수에 조금 집중하시고 2,380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종목에 집중하는 네. 그러면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40에서 2,380 여기를 메모를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네. 60일선이 코스피가 깨지는 척하다가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응축해서 올라오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라디오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제가 최대한 그래서 2023년 2월 고점 자리가 이제 2,490을 못 넘어가는 그 정도 구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하향 고점을 여러분들이 쭉 연결해 보면 이 우하향하는 추세 라인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2023년 2월 7일 날 저점 자리가 2,430포인트인데 그 자리와 또 최근 저점 자리가 2023년 2월 15일 날 2,424포인트입니다. 그 추세 라인을 연결해 보면 평행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행 라인의 고점과 저점을 한 칸 밑으로 또.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네. 54포인트라는 레인지가 있는데 그 54포인트를 오늘 저점 기준으로 툭 떨어뜨리면 바로 지수는 2,360이라는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평행 라인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차트 분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2,380과 2,340의 중심값인 2,360 전후에서 오늘 부러진 자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내일 나온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네. 이런 하락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2,300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2,340에서 가요. 네. 그런데 개인들의 이탈이 많이 나오면 네. 실은 여기가 이제
그렇죠. 눌림의 네. 끝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발 그런 시황이 좀 잘 맞아서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여름에는 계좌도 뜨겁고 날씨도 뜨거운 그런. 근데 네. 우리 센터님, 근데 네. 너무 똑똑하잖아요, 개인이. 네, 너무 2,340 막 여기에 네, 또 네. 뭉칫돈이 또 들어오면 맞습니다.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네. 또 이 네.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잖아요. 최근에 뭐 그 달러 선물 인버스 때도 그렇고 원유 인버스 때도 그랬고 네. 지금 지수 인버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뭉탱이 돈 뭐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돈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 계속 근데 어깨에 올라타면은 분명히 흔들면 떨어집니다. 근데 네. 미스터 마켓에 머리를 살포시 잡고 계시면 떨어지지 않고 결국엔 그들도 야 저 우리 저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자. 아. 그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만약 네. 그런 전략인데. 근데 인버스 전략이나 그런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2,380, 2,400 이탈할 때부터 천천히 오케이. 종목을 좀 체크해 보시고 예. 2,380부터는 좀 관심 있게 좀 비중을 좀 실으시면서 추이를 보시고 흔들려도 그냥 올 여름까지 고고싱 이 전략이 메인 전략입니다. 오케이. 네. 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삼성전자 네, 6만 네. 1,000원대요. 오자 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는 6만 3천 원대 구간에서 이제 6만 1,000원을 일단 봐야 된다 하는데 오늘 6만 1,000원을 와버렸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봉상 120평 자리가 5만 9천 초반 자리인데요. 네. 저 자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이탈하면 일단 저는 전략이 6만 원 이탈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 여러분 1,000만 원, 1억 있을 수 있지만 그냥 10% 정도 들어가고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한 주씩 더 늘리시면서 6만 2천 원을 살리면 거기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잡고 딱 고고싱 하면 좋은데 저는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제가 조언해드리기보다는 6만 원 이탈하면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하시고 올 여름까지는 저는 7만 원 돌파 또 충분하고 또 강하면 7만 5천 원도 보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은행금리 또 몇 배 또 기대 수익이 생기니까. 그림이 네. 삼성전자랑 코스피랑 맞물리죠. 거의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 그렇습니다. 58,800원? 네, 5만 9천 원 이탈하는 59,000원? 구간에서 네. 바닥 지지선이 있고 V자 반등 쫙 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반등했다가 좀 지루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아무튼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30년 동안 꾸준히 한 수익을 줬었던 종목은 코덱스 200과 삼성전자 두 종목밖에 없답니다. 네. 네, 삼성전자 많은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월 25일 방송 들으시고 우리 강은보 센터장의 뷰대로 아마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네, 기쁜 네. 이제 네. 그런 한 달을 보내셨을 것 같고 네. 자 오늘 또 들었던 방송 잘 참조하셔서요. 네. 자 그러나 여러분들 투신자판 네.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맞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잇 강은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